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사 시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양난 이후의 정치 운영 변화. 이제 제가 하는 파트는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주제 18,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의 변화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한 번씩 배웠을 수 있어요. 환국,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세도 정치, 탕평 정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원래 조선 전기에 있었던 붕당 정치가 나중에 변질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배워보게 될 거예요. 이 양난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조선 후기 상황에서 아까 앞서의 그 세계관의 변화, 쉽게 말하면 명분론의 강화와 그 조선 소중화 의식, 다시 명분론의 강화와 조선 소중화 의식 기억납니까? 그리고 또 명분론의 강화와 소중화 의식뿐만 아니라 서인들이 내세웠던 주장들 기억나죠? 제조 지은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또 깔려 있어야 여기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란과 호란을 겪으며, 쉽게 말하면 뭘 하며 양난을 거치며 조선의 정치 구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 첫 번째, 임시기구였던 비변사의 정치적 기능이 강화됐다. 원래 얘들아, 비변사는 어떤 곳이냐? 비상대책회의기구입니다. 뭐라고요? 비상대책회의기구야. 상시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원래 임시기구였어. 원래 임시기구였는데 이게 나중에 상시기구로 바뀌어요. 근데 상시기구로 바뀌고 난 다음에 상시기구여도 항상 국방 문제만, 이런 당시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해결하는 기구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전쟁 관련된 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최고 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생각해봐, 얘들아. 비상대책회의기구는 원래 전쟁이 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병조판서, 호조판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기구였어요. 왜? 전쟁이 났는데 언제 상소문 쓰고 앉아있어. 그지?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만들었는데, 조선 전기에 계속 왜구들이 침입이 잦아져요. 아까 나왔던 그 왜구들이 침입 때 배웠죠, 그죠? 그 왜구들의 침입들이 잦아지면서 조선에서 이 비변사를 계속 설치하게 됩니다. 계속 설치하게 됐지만 전쟁 관련된 일만 처리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군량민 이렇게 보내고 군사들 이렇게 징발하고 성벽을 이렇게 보수하고 전쟁 관련된 일들만 처리했다고. 근데 임진왜란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일어났단 말이야. 전쟁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일들, 외교 문서를 쓰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자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왜? 멤버들이 맨날 똑같아. 됐죠? 쉽게 말하면 상소문에 의한, 원래 이전에 의정부와 육조에 관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고위 관료들을 비롯한 그 중신들, 높은 관직을 가진 중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회의기구로 바뀌어버린 거야. 됐지? 자, 비변사 국정을 총괄함에 따라 뭐라고? 의정부와 육조 중심 행정체제는 유명무실해졌대. 그렇겠지? 그죠? 살아서 버렸다. 이런. 의정부와 육조 중심 행정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아까 이건 비상대책회의기구. 비상대책회의기구. 그래서 의정부 육조의 힘이 이제 좀 많이 약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붕당의 기능도 변질됐습니다. 붕당이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붕당은 이렇게 변질됐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얘들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보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내용 별표 하나 칠 거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요거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원래 붕당은 조선 전기의 붕당은 요런 느낌이었어요. 요런 느낌. 이조전랑 임명 문제를 놓고 대립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요런 느낌이었는데, 자, 광해군 정권 대 권력을 잡았던 북인이 인조반정 이후 소멸하게 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했어요. 이때까지는 평화로웠어. 인조가 있었어도 평화로웠어. 됐지? 언제까지? 효종까지는 평화로웠어. 또 효종이 아까 배웠잖아요. 북벌. 야, 우리 청나라 정벌하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뭉치자. 그래서 이때는 공존하면서 잘 지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효종이 사후, 죽고 난 이후. 사후란 말로 어렵나요? 죽고 난 이후. 인조의 부인이었던. 이게 무슨 말이야? 효종이 죽었는데 인조의 부인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새엄마. 아니 어떻게 엄마보다 아들이 오래 살아? 새엄마. 인조가 나중에 새엄마를 새 부인을 맞이하거든. 새 부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여기가 이제 인조잖아. 여기가 인조 비겠죠. 인조 부인. 인조 부인이라 적을게. 근데 인조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자식들 있잖아. 새엄마야, 새엄마. 뉴엄마. 뉴라고 적어줄게요. 또 오해할라. 어떻게 자식보다 오래 살았어요? 뉴엄마예요, 뉴엄마. 근데 여기 원래 아들이 누가 있었냐? 첫째 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인조 아들이 2명이나 붙잡혀 갔다니까. 인조 아들이 병자호란 끝나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머리 9번 받고 아들 2명이 끌려갔다고. 첫째 아들이 누구냐? 소현세자였어요. 이게 정통이지, 정통. 소현세자. 그 두 번째 아들이 복림대군입니다. 형 하고 끌려갔단 말이야. 형 어떡해? 하면서 걱정하지 마. 복림아. 갔단 말이야. 근데 소현세자는 갔다 와서 의문사를 해. 의문사.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소현세자가 죽었어. 사람들은 인조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소현세자가 약간 친청파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인조는 청나라가 싫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서인들도 청나라가 싫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현세자를 이제 인조가 죽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훗날 효종이 되는 거예요. 효종. 됐지? 자, 이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인조 부인의 상복 기간을 놓고 예법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자, 효종을 맏아들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얘들아,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 효종은 맏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둘째 아들이야. 왜? 형이 있잖아. 소현세자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자, 서인은 그대로 얘기했어. 야, 아무리 왕이라도 효종은 둘째잖아. 둘째인데 뭐 상복기간 짧게 입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동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효종은 맞았는지 아니지.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 동인이 아니라 남인입니다. 남인. 죄송. 남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효종이 맏아들은 아니지만 왕이니까 특별 대우에서 맏아들 대우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펼치게 된다. 서인과 남인이 이걸로 막 뒤지게 싸워요. 예송을. 얘들아. 그 내용 하는 거야. 그 내용 하는 거야. 장자이든 차자이든 상관없이 상복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예송 몇 번 해? 2번 해요. 2번. 선생님 왜 2번이에요? 효종 죽었으면 한 번만 해야죠. 효종도 부인이란 게 있어. 효종 비가 있어요. 효종 부인. 효종 부인도 나중에 죽거든? 근데 인조 부인이 얼마나 젊었는지 알겠지? 인조가 좀 과욕이었던 거지. 며느리보다도 어린. 어쨌든 그래서 효종 부인이 죽으니까 첫째 며느리냐 둘째 며느리냐로 또 싸워요. 그 예송 2번 한 거야. 됐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 그 짱쁘게 왜 중요해? 단순 상무 문제가 아니라 뭐야? 왕위 계승 정당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분론이라고. 얘가 타고나게 첫째 아들로 태어났냐 둘째 아들로 태어났냐. 얘가 타고나게 왕의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야. 서인은 은근히 왕을 까내린 거야. 은근히 효종을 까내린 거라고. 남인은 효종을 좀 푸시푸시한 거야. 왜? 남인은 서인보다 권력이 약했거든. 그러니까 왕권에 기대가지고 좀 자기들이 힘을 키워보려고 그랬다고. 실제로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줘.
나중에 두 번째 때는 아씨 남인승 이렇게 해준다고. 왜? 자기 아버지 문제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현종 때 두 번째 예송을 거친 다음에 현종이 죽고 숙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현종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현종의 첫째 아들이니까 정당성이 어떨까? 높지. 순수잖아. 순수 혈통 첫째잖아. 그러니까 명분론적으로 완벽해. 완벽해. 그러니까 어때?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됐어요. 그래서 숙종은 변덕이 심했어.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중전이었던 인현왕후를 패비 쫓아내고 이혼하고 장희빈을 중전에 앉혔어. 첩을 중전에 앉혔어요. 그런데 다시 인현왕후를 중전으로 불러앉혀서 재혼한 거지. 다시 중전으로 불러앉히고 장희빈을 강등시켰어. 야, 이 형 상남자다. 진짜 상남자다. 뭐야? 야, 꺼져 이제. 부인 꺼져. 난 새로 이쁜 여자랑 결혼할래. 딱 했다가 어떻게? 얘 좀 이상하네. 안 되겠다. 역시 원래 부인만한 사람이 없어. 부인 다시 와. 이렇게 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들아, 진짜 숙종이 여자가 좋아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야.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중심으로 옆에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권력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환국들을 일으켰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음모를 뿌렸고 여러 환국을 벌이면서 붕당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극형을 하게 돼요. 사람을 죽고 죽이기 시작한다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됐죠? 그래서 예송이 아니라 환국이라고 하는 거야. 예송은 예절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환국은 진짜로 싹 다 뒤집고 숙청되면 그냥 사약 먹는 거야. 됐죠? 그런 거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환국이 있었는지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나와있죠? 숙종 때는 잦은 환국으로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게 됐다. 환국 종류를 궁금한 친구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 과정에서 서인과 노론과 서론으로 갈라져 대립했고 특정 붕당인 독권력과 독점은 일당 전제와 주체도 늘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3사도 언론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언론이 아니라 자기 붕당의 앞장서는 됐지. 또 비변사가 부패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가 등장했느냐? 영조가 등장했어요. 들어봤습니까? 영조. 사실 영조는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신분이 천해. 엄마가 무술이에요. 무술이. 궁궐에 있었던 하녀 같은 거라고. 근데 엄마가 이제 숙종의 마음에 들었어. 숙종이 여자를 안 좋았다고 했는데 내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좋아하셨나봐. 그렇죠? 이 무술이하고 사이에서 영조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숙종의 아들이 원래 있었거든. 그 장희빈이라고 요 사람하고 아들이 있었어. 근데 장희빈이 나중에 사약 먹고 죽어요. 응? 사약 먹고 죽어. 사약 먹고 죽을 때 아들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 사약 먹기 전에 소원이라고. 그래서 숙종이 그래 한번 보여줘라 하고 이제 아들을 불렀단 말이지. 근데 장희빈이 들리는 썰에 의하면 자기 아들의 그 중요 부위 있잖아. 남자들이 밑에 있는 중요 거기를 확 잡았다는 거야. 홧김에. 응? 그래서 아들이 으악 하고 소리 질렀는데 공교롭게 그 뒤에 자식을 못 낳았네. 자식을. 게다가 몸이 항상 안 좋았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죽어. 일찍 죽으니까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어떡해. 누군가 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누가 무수리의 자식이었던 영조가 왕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영조는 이때부터 탕평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서 붕당 간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왕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면. 그리고 그의 그 손자였던 정조도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탕평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정조가 했던 탕평 정책 또 많고 업적도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걸 되게 설명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거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수시시제 개편은 이제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균역법이라 그래가지고 균역법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법전 정비는 둘 다입니다. 속대전, 뭐 대전 통편 이런 식으로 둘 다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개혁을 했어요. 특히 정조가 한 개혁 중에 대표적인 개혁이 규장각 있습니다. 규장각. 여기서 왕실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기구로 썼어요. 여기다가 자신을 따르는 엘리트들을 좀 많이 길러서 이들을 토대로 탕평 정책을 이끌어 가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영조나 정조나 타고나게 강력한 왕이야.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의 권한이 있었던 시기가 영조, 정조의 시기예요. 특히 영조가 아주 오래 살았거든. 장수했어요. 우리 세종대왕과는 달리 영조가 소식을 하고 말랐거든. 그래서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아가지고 또 왕권을 셌어요. 정조도 또 왕권을 셌어. 왜? 둘 다 공통점이 신하들보다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함부로 못했거든. 왕권이 강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야? 정조가 일찍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강력한 왕권의 부재가 발생하게 됐고, 이 순조는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냐면 외척, 외갓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갓집에 의존하고자 했더니 세도 정치가 발생하게 됐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발생했다. 외척 모르면 적어주세요. 외갓집, 외갓집. 순, 헌, 철 3대 6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도 가문들은 뭘 했느냐? 이들은 비변사의 고위관직을 독점했어요. 당연하겠지.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뭐도 했냐면 매관 매직도 했습니다. 매직? 마법인가요? 그게 아니라 매관, 매직, 관직. 쉽게 말하면 뭐야? 관직을 사고 파는 걸 이제 만들었다고. 팔아요, 관직을. 돈 받고. 근데 얘들아, 돈 받고 팔면은 생각해봐라. 본전을 생각해야 되잖아. 내가 얘들아, 수령이 됐다고 쳐보자. 수령. 지방관이 됐다고 쳐보자. 지방관이 되면, 수령이 되면 본전이 생각날 거 아니야. 내가 5천만 원 내고 수령이 됐어. 그러면 수령이 되고 난 다음에 5천만 원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5천만 원치를 뜯어내야지. 백성들한테. 그래서 가혹하게 수탈을 했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수탈을 했어요. 됐지? 자, 빨리 할게요. 수치제 개편. 수치제 개편은 프린트를 보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수치제는 다음과 같아요. 원래 기본 모델은 이런 거예요. 조세, 공납, 역. 다시. 조세, 공납, 역. 다시. 토지세, 특산물, 노동력, 군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수치 모델이야. 조세, 공납, 역. 됐지? 조세, 공납, 역.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압축적으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럼 같이 보죠. 조세는 풍년일 때 많이 걷고 흉년일 때 적게 걷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거야. 풍년일 때 많이 걷고 흉년일 때 적게 걷는 방식.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풍년인지 흉년인지 따지기가 쉽지 않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 병자호란까지 끝나고 나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니까 풍년과 관계없이 항상 흉년이야. 왜? 땅이 황폐화됐거든. 땅이 황폐화돼서 맨날 흉년이야. 게다가 이때가 우리나라가 소빙기라 그래가지고 기후가 안 좋아져요. 기후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항상 흉년이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잖아. 그래서 영조가 영원히 정한다 그래서 영정법이라 그래서 영원히 정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영정법. 여기 나와있죠? 풍윤과 관계없이 일정한 조세를 정하는 영정법. 이걸로 바꾼다고. 인조도 좋은 거 해요. 이렇게 됐죠. 최저세율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공납. 이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쳐. 왜?
특산물인데 이런 거야. 진천? 진천 특산물 뭐였어? 여기 저수지 있네? 초평 저수지 있네? 물고기 잡아와. 아니 근데 물고기 잡이 하냐고. 여러분 진천 토박이도 손들어봐. 할아버지나 아빠가 물고기 잡아요? 안 잡죠? 근데 특산물 어떻게 마련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특산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대행업자들한테 비싸게 돈 주고 항상 납부해왔단 말이야. 야 물고기 나 대신 네가 좀 구해서 납부해줘 이렇게. 됐지? 그럼 대행업자들이 그거를 꿀꺽 해가지고 비싸게 돈 받고 납품했단 말이지. 이때까지. 됐지? 그런 것들이 방납이에요. 방납. 응? 방납이라고. 방납. 됐죠? 자 근데 이 방납이 심해지니까 문제잖아. 또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가 힘들잖아.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광해군대 이걸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대동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해. 임진왜란 때 재정 상태 악화되니까 야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 그냥 구하기 쉬운 거로 내라. 쌀이나 면포나 화폐 구하기 쉬운 거로 내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내지 말고 누가 내라. 토지 주인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내라 라고 했다. 원래는 집집마다 내는 거였어. 재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집집마다 내는 거였다고. 근데 이제는 재산 있는 사람만 내게끔 바꿨습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도 낼 필요 없어? 없겠죠. 대신에 이거 돈 있는 사람들은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반대했겠지. 지주들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좀 오래 걸렸어요. 대동법이 광해군대 처음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다 하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 역. 이제 노동역. 이제 요역이라 그래가지고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게 역인데 군역도 역이거든. 토목공사 가는 건 갈 수 있어.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군대는 갈 수 있어 없어? 군대는 가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군대를 대신 가는 걸 만들었어요.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는 대립.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수포가 성행했대. 조선시대에서 예나 지금이나 군대 가기 싫은 건 매 한 가지야.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나와있잖아. 방군수포의 문제가 생겼다고. 대신 군대 갈 사람을 구하는 대립이라든지 방군수포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농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군적수포제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야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1년에 2표씩 돈 내라. 이거 조선 전기 때 바꿨어. 조선 후기 때 바꾼 게 아니라 조선 전기 때 이미 바꿨어요. 근데 영조가 보니까 나라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이걸 2표씩 걷는 건 좀 너무하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1년에 한 필로 줄였다고. 됐지? 영조 대단하죠 그죠? 줄였다고. 이게 그러니까 군대를 면제해준 거야. 1년에 한 필로. 됐죠? 좋지 않냐? 자, 요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자, 세도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 요거 밑에 겁니다. 밑에 거. 밑에 거예요. 자, 세도정치 시기의 삼정의 문란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 자, 전정, 군정, 환정, 환곡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도정치 삼정이 물론 삼정이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지방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야. 아까 말했지. 매관매직으로 지방관들이 돈 주고 관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뽕 뽑으려고 그런다고. 뽕 뽑으려고 어떻게 했다.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해. 누굴 시켜서? 향리들을 시켜서. 자, 전정의 문란. 토지세를 기존보다 무리하게 걷기 시작해. 원래는 110%, 120% 걷는 게 국룰이야. 근데 110%, 120%가 아니라 한 200%씩 걷어. 됐지? 그러면 이전보다 80%는 더 걷는 거지. 그 80%는 누가 가지는 거야? 향리나 이제 수령, 지방관들이 가지는 거야. 됐죠? 불법이죠, 당연히. 자, 이거는 그래도 좀 나아. 이건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어. 왜? 토지가 있는 사람만 내는 거잖아. 근데 자, 이거 봐봐. 군정의 문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원래는 16세에서 60세 이하 남자만 군포를 걷어야 돼요. 왜? 얘들만 군대를 가는 거거든. 근데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도 군포를 걷는데, 야 어린아이도 군대 가야지. 너 몇 살이니? 1살인데요? 그럼 너도 군대 가야지. 응애
딱 기저귀 열어보고 남자애네? 얘도 군대 가야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왜? 수탈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군포를 거뒀다고. 게다가 우리 시아버지 죽었는데요? 알게 뭐야. 여긴 살아있다고 적혀있어. 내놔. 하고 죽은 사람 목까지도 거뒀어요. 이런 걸 황부첨정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됐지? 미치고 팔짝 뛰지, 그지? 게다가 대출을, 어떤 대출? 고이율 대출을 딱 해준단 말이야. 고이율 대출. 이자 막 어마어마해. 근데 문제는 뭐야? 딱 열잖아? 그러면 모래나 겨. 못 먹는 것들이 반이야.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만 원은 부루마블 돈이야. 제발. 500만 원 낙엽이야. 막 이러면서 제발. 됐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에이, 그럼 대출 안 받으면 되지. 대출 안 받잖아? 그럼 강제로 받게끔 강요해. 놓고 가, 그냥. 어이, 김씨, 놓고 가네? 개똥이, 놓고 가네, 여기? 하고 놓고, 아이, 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고 딱 열어보잖아? 그러면, 부루마블 돈이 반. 됐죠? 그래서 이 황복이라는 게 대출 제도인데, 이 대출 제도가 원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줘가지고, 도와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자를 재정 확보책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이걸 탐관오리들이 황국을 이용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문제들. 됐지? 자, 이게 뭐 때문이다? 매간매직을 통한 지방관 자리, 매수한 수령들, 따로 월급이 없는 향리들, 이러한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나 감시가 약화된 틈을 타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19세기 그 말에 조선에서 농민봉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됐죠? 이게 삼정의 분란이라. 삼정의 분란. 됐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이야기들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별표 치시고. 너무 중요하다. 삼정의 분란.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